자,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리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그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자 초대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이게 뭐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 파운더라는 의미죠. 프랭클린은 특별한 공식적인 지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미국 독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달러화를 보면 그 달러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달러화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알렉산더 해밀턴 1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진 인물이 알렉산더 해밀턴이고 그 다음에 100달러짜리에 그려진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 프랭클린이에요. 100달러가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고단위의 지폐인데 100단위에 사용된 그 인물이 프랭클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피레침을 발견하기도 했고 우체국 제도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그 레터를 보면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 걷는 것, 뛰는 것 말고요. 걷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체를 하나의 열기관으로 봤다는 건데요. 이 프랭클린이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이 하나의 그 열기관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걸으면 서서히 사람이 걷게 되면은 서서히 몸이 열을 내고 이 열이 나면 이 몸 안에 있던 수분이라든가 혈액 등이 원활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대사죠. 결국 몸에 걷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접근에 의한 건강 방법이었습니다. 이 프랭클린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매우 감동적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떤 중요한 관직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휴머니스트네요. 그 사람의 몸에 대한 연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애를 주장했던 그런 미국의 아버지, 정치의 아버지 프랭클린이었는데 이 프랭클린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effective decision making을 할 때 아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종이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유용한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종이를 반으로 나눠서 접는 거죠. 반쪽으로 접어가지고 사용하시면 한쪽에다가는 찬성이라고 쓰시고 다른 쪽에는 반대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3, 4일 정도 띵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모티브에 따라서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종이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란에다가 찬성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적으시고 반대 란에다가는 반대의 원인과 이유를 쭉 적어 놓으면 이 반대의 원인과 찬성의 원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찬성과 반대의 원인과 이유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쭉 적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그 비중과 무게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이 그 비중과 무게를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비중과 무게가 같은 것끼리 지워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찬성하는 이유 하나와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모두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유 둘과 찬성하는 이유가 셋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비중과 무게가 같다고 하면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지우게 됩니다. 이렇게 비중과 무게가 같은 것끼리 모두 지우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원인과 이유가 떠오르지 않으면 곧바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야, 정말 과학적이네. 프랭클린이. 이렇게 프랭클린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로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리더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리더예요. 그 리더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롤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롤모델, 따르고자 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금방 실증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고난 유머로 유명했던 작가 버나드 쇼 잘 아시죠?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하, 정말 버나드 쇼네요.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을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두 개의 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충성심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충성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충성심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우유부단하게 되고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오미의 자부였던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유부단했습니다. 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유부단했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것인가,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 바나바를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유부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의 리더를 막론하고 리더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리더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결정,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의무입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물리치고 결정할 때 보세요.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물리치고 개인적인 감정을 또 물리치고 이 결정 내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임무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결정을 내리는 순간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리더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리더가 내리는 이 냉철한 결정도, 디시전, 냉철한 결정도 주변의 입김이 모두 배제된 고독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든 결정,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